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오산 라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이제 동행 요청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신청이. 그러니까 사전 점검 전에 동행 신청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안양 평촌 쪽에 있는 엘프라우드라는 아파트하고 사전 점검이 겹쳤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한 달 전에 한 10팀 이상이 사전 점검 동행을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풀로 토일 월이 실제적으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예약이 차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저희가 라온 프라이빗도 사전 점검 영상을 찍어야 되니 죄송하지만 이번에 동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고민 끝에 너무 다행인 게 사전 점검 동행 신청하신 이제 84A 분들 중에 한 입주 예정자분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영상을 너무나 잘 찍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부탁하는 각도에 섹션별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염 실장이나 제가 원체 이제 이런 사전 점검 현장 그런 분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정도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찍어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쓰기가 좋아서 너무나 수고롭게도 방별로 수십 개의 영상을 찍어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어떤 가구라든지 어떤 뭐 커튼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드릴 만한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몇 동 몇 호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 일단 박수 쳐주시고 물론 사전 점검 때 직접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드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보기는 좋은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사전 점검 직후에 우리 영상 올라오나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좀 왔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설명을 하니까 그럼 영상 올려주면 알려달라, 본인들이 그거 보고 좀 참고하겠다, 고맙게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소스는 84A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타입 분들도 너무나 우리 타입은 왜 없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고 84 타입이다 보니까 아마 자재가 지금 단일 타입이라서 자재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거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먼저 거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전기가 이렇게 안 들어온 그런 집들이 몇 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재에 대한 색깔을 막 엄청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밝게는 나왔지만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조금 어둡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화이트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 톨러런스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백색, 좀 밝은 뭐 이런 아이보리 계통의 약간 아이보리 계통이 섞인 이제 그런 벽지를 썼을 거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샌드그레이 느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아트월은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밝진 않고 나름대로 좀 세련된 그런 샌디한 그레이다 보니까 어떤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거 하시기가 되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밝으면 밝은 소파조차도 좀 누래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약간 스톤 월 이런 콘크리트 계열의 그런 좀 세련된 자재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에 뒤처진 게 아니라 가장 지금 유행하고 있는 또는 보편적으로 유행한 게 아닌 좀 돈을 들여서 하는 인테리어 자재를 오히려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지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요 누드 부분 흔히 염 실장이 이제 오늘은 역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커튼까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큰 창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누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요즘에는 한 요 정도로만 나오는 한 45cm, 50cm를 넘어가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5, 뭐 한 52에서 한 60cm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그 누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커튼을 하실 때 사실 84 타입부터는 저희가 겉질을 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요즘에는 얘기하는데 사실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메가차르르 또는 포그시폰이라는 우리 염실장의 그 속지와 겉지 사이에는 중지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깔끔하게 그냥 전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저희 브라스코 소비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고객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꾸미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겉질을 하시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겉질을 평상시에 접어놨을 때도 요 정도의 간격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단치기가 되는 거죠. 겉지, 벽지 누드 부분, 그리고 창문. 그러니까 이제 섹션이 벌써 3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속지처럼은 보이지만 속지보다는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사생활 보호가 되는 중지란 말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거든요. 겉지보다는 얇고 나비주름이 예쁘게 잡히지만 속지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창틀이나 꼭 어떤 속옷처럼 뒤에가 비추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얌전하게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 창문이 작은지 큰지를 잘 가늠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홈스타일링을 받으신 분이긴 한데 이분은 원래는 당연히 겉질을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겉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소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낮에 저희들도 채광은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질을 아무리 밝은 걸지언정 확실히 겉질 같은 경우는 치면 이제 또 너무 답답하거든요.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방해를 받으니까, 간섭을 받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저희가 이 두께를 조절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속지처럼은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겉지의 역할도 해주는, 그러면서 단열도 되고 프라이빗한 이런 사생활 보호도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추천드렸어요. 단열 시트로 이런 저층을 좀 커버해 보시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낮에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안에서 조명을 켜고 바깥에가 어두우면 이게 잘 보여요. 약간 자동차 썬팅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아쉽다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좁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그런 보여지는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로 따지면 충분히 4인용 일자 소파가 됐든 코너용 소파가 됐든 어느 정도가 들어가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요 공간이 실제적으로 어떤 안마의자를 놨을 때 또 소파를 놓기에는 좁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죠.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인데 어떤 안마의자를 놨을 때 실제적으로는 한 3.5인용 소파밖에 못 놓으시기 때문에 홈 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추천드리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쪽으로 코너를 돌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방향 전환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좀 얄쌍한 소파를 놓는 방식으로 이쪽에는 그냥 깔끔하게 TV 하나만 또는 뭐 책장 원하신 분은 책장 하나만 놔서 최대한 좀 미니멀하게 가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길이도 한 4,5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좁은 건 아니고 이쪽 거리 같은 경우도 한 3,600, 7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커튼 빼고 어떤 큰 그런 방해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어떨 때 보면 이 아트월과 이 벽지가 색깔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유난히 이런 천장처럼 하얀 아트월 그런 타일을 썼더라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창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어둡진 않지만 그래도 밝은 틀로 프레임으로는 구성되진 않는데 이거는 제가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튼만 잘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몸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명이 켜졌어도 사실은 사전 점검이란 자체가 낮에 행해지기 때문에 원래는 저녁에 켰을 때 이 조명이 과연 밝은지 안 밝은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물 조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링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우물 조명을 저희 메이트 조명하고 잘 상담하셔가지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아이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거실이 밝아야 된다, 눈 나빠지기 싫으면 그런 것만 조금 중점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초 남았으니까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TV 단자는 양쪽에 당연히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전동 커튼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요 코드를 이쪽 커튼에 가려지는 동시에 이렇게 전동 모터의 그 코드가 숨겨지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 TV 단자 자체는 좀 예전 방식대로 낮게 달았기 때문에 벽걸이 TV 했을 때 요놈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가리는 방법을 제가 홈스타일링 하시는 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방으로 넘어갑시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상부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납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 집이야 이렇게 팬트리로 꾸몄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알파룸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대로 저희 수납이 갖춰져 있고 또 식기세척기도 느랴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릇이나 컵을 놓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간이 사실은 먼지 쌓이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소비자분께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이 선이 이렇게 노출이 된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그대로 입주했을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안 보이게 매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어떻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육안적으로 요 공간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선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이 전선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게 이제 옵션이니 아닌지 제가 사실은 그거까지는 지금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고급 옵션이든 기본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면 이쁜 점도 눈에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전체를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표준적인 이런 상부장을 달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뒤쪽에 매설이 되면서 잘 안 보여서 딱 이 부분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저희 조우리 팀장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까 생각 중인 게, 이 위에다가 수납으로 메꾸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지 쌓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왜냐면 보통 요즘에 타 아파트 보면 이 위에 공간이 남아있는 아파트는 요즘 많은데 이게 한 요 정도 공간이만 이제 비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마침 몰딩처럼 우리 붙박이처럼 왜 이렇게 메꾸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메꾸기가 너무나 크고, 또 수납을 쓸자니 수납함을 여기다가 끼면 사실은 이거를 그냥 바꾸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 가격이 그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 팀장하고 오늘 제가 통화를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제 저희들도 현장은 다시 한번 실측할 때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쇼크업서버로 이렇게 열리는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짝을 떼고 그냥 요 측면을 마감을 하고 아예 문짝을 여닫이로 이렇게 문짝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꾼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수납도 살리면서, 왜냐면 이 위에 물건은 올라가니까 먼지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페이크로 우리 염 실장이 좋아하는 페이크 겉지처럼 요 부분을 아예 이런 문짝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쳐버리고, 이거는 이제 못 쓰겠죠. 이 쇼크업서부터 이제 여닫이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는 그 브라켓을 갖다가 이쪽이라든지 이쪽,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인 우리 리브싱크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요런 식으로 문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잘 보시면 요 아래에 있는 섹션 있죠.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얘가 이렇게 복사하듯이 위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서 양계형, 양계형, 양계형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쪄볼 거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그럼 아싸리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메꾸는 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비추한 게 그럼 얘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섹션 그대로 남겨놓고 요 부분만 어떻게 좀 깔끔하게 그 창가까지 위에 천장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여기 있는 조명이 매립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그 감지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하면 문이 열리고, 어차피 얘가 간섭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여기에 몰딩을 집어넣어서 약간 밑쪽에서 문을 열리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조 팀장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디어 이걸 현장에서 봤으면 참 좋은데, 어차피 이제 그 잔금을 치르고 나서 실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잔금 치르기 전에 그 예비키 분출받아서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관련 실측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니까, 그때 저희가 가서 저희 리브싱크의 조 팀장님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현장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거고, 그게 이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결과는 아마 그 실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나중에 뭐 단톡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정보를 공유하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으로는 요 부분을, 주방은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는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아마 염 실장님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만 분명히 평상시에는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세도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습관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블라인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공간이 너무 생뚱맞게 강조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누드 부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문짝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 커튼박스도 조금 문제는 되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볼 거고, 여기 위에까지 자재가 올라가면 요 문 측면 있죠, 요 섹션이랑 같이 나름대로 요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밑에와 위에가 다행히 색상이 같기 때문에 요 누드 부분만 공략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저는 이제 드리블 싱크처럼 이런 주방 수납 쪽이 아니라 이제 식탁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구를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색상이 너무 유난하게 밝은 게 사실 좀 신경 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화이트 식탁을 놓는 게 어떨까 해서, 사실 가구점들은 많이 만세를 부를 게 뻔한 게, 이게 만약에 좀 어두운 색상으로 돼 있으면 하얀색 식탁이 생뚱맞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얀색 우리가 그 매장에서 봤던 게 딱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바닥 색상은 잘 노출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강마루도 밝긴 밝지만 완전히 이런 흰색, 백색, 화이트 계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시 사진을 올릴 텐데, 흰색 식탁을 놓는 순간에, 아니면 흰색 아일랜드 때문에 주변이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홈스타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땅 따먹기에 대한 개념인 게, 얘네 색깔이 많으면 이쪽에 맞추는 게 맞지만,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냉장고장도 하얀색으로 맞으면 이제 얘네들이 생뚱맞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하얀색으로 필름지 하려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걸 뜯어내면서 아예 이걸 인테리어 하려고 하신 분들도 몇 팀은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주방이 밝으니까 또 다른 방들이 이제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성형수술을 하려면 전체를 뜯어를 고쳐야지,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다른 부위들이 더 못생기게 보이거나 더 생뚱맞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쪽 앞에 있는 식탁을 얘한테 맞추는 것보다는 이 위에는 어떤 기구물이 올라가거나 도마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테이블 플레이팅도 할 수가 있고, 요 하얀 부분은 사실 의자와 식탁에 의해서 거의 7분의 6 정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옆에는 냉장고장 또는 이런 상부장이 지금 너무나 샌디하게 예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샌디 톤의 식탁을 여기 앞에다가 놨을 경우에는 얘를 오히려 조금 색깔을 죽여버리는 쪽에다가 제가 조금 이제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입주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흰색 테이블을 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마 많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쪽에서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색깔 또는 이 색깔에 맞춰서 약간 인테리어화 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만약에 이걸 상 위에서 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화이트를 가둬놓는 행동을 하느냐, 회색으로, 아니면 이쪽을 오히려 비중을 줘서 얘네들을 아예 복도에서부터 보이게 함으로써 바닥도 조금 누래 보이게 하거나 천장도 오히려 조금 약간 중구 느낌을 하게 하느냐, 그런 느낌을 줄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가두리처럼 가둬놓고 위에다가도 적정선의 물건이나 테이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쎄한 하얀색을 약간은 중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예시 사진 같은 거를 조금 포스팅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얘가 무슨 말 하는지가 조금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연출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주방 쪽은 이쪽에 있는 문짝의 문제와 이 아일랜드가 어쨌든 간에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그런
홈스타일링을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집이라면 그럴 때는 이제 아일랜드를 짜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일랜드를 아예 그냥 인테리어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당부하기를 얘를 기준점으로 두거나 아니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색깔을 오히려 하려고 전체를 하얗게 하시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이 친구를 오히려 만약에 짠다면 뒤에 있는 상하부장 색상하고 맞추고 심지어는 아일랜드 상품도 기존에 있는 이 상품 쪽에 맞춰서 아예 이 전체를 순정 옵션이 아닌 원래 내가 이걸로 인테리어 했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안방이 상대적으로 신축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아, 여기다가 붙박이 하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요즘 84 타입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옵션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붙박이를 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붙박이를 짤 때 그럼 어디까지 붙박이를 하고 어디까지 드레스룸을 쓰고 어느 부분에 스타일러 위치를 집어넣고 어느 부분에 좀 어떤 섹션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한쪽 면을 그냥 길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요 부분 있죠, 여러분. 드레스룸 안쪽. 요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아니야, 우리는 안방에 있는 부분까지는 붙박이를 쭉 하되 요 부분에다가 화장대를 하나를 짜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화장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아니, 요즘에 여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안 해요. 저희 와이프는 눈썹 문신했고 속눈썹 연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굳이 화장대를 둘 필요가 있나요? 저희는 스타일러장만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화장실 자체가 화장품을 놓기가 좀 어색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화장실이 좁게 나온 건 아니에요. 충분히 화장품을 놓으실 수는 있는데, 그냥 보통은 젠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좀 몰아가지고 이런 선반이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근데 이 선반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 이런 SK2 스킨로션 이런 것들이 안 세워져요.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 공간이. 근데 여기는 사실은 놓으실 수는 있는데, 이런 습기 차고 샤워하는 곳에다가 그 좋은 고가의 화장품을 놓기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슬라이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 통로가 좁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하면 문 여는 거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요, 슬라이딩은 참고로 여기까지가 600인 630이나 600인 여다지의 그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치자면, 슬라이딩을 할 경우는 12cm나 이걸 더 차지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통로를 좁게 만들 뿐더러, 만약에 이쪽 그 안방에 있는 섹션까지도 붙박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볼게요.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이 자체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여다지라면 12cm가 더 튀어나온 이 슬라이딩은 아예 이 집 자체를 영구적으로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몰딩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마이너스 몰딩도 못해요. 슬라이딩은 무조건 여기에는 이런 그 몰딩이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의 경우 이쪽에 붙박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안방에 섰을 때 그래도 이 여닫이가 쭉 무한으로 이루어지게끔 여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섰을 때 바로 화장실 문 중간 정도까지 여닫이 붙박이 이어지면 이게 시야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집이 넓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통 옵션 할 때 문이 달리면서 여기에서 끊어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 여기서 끊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문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화장대를 받았거든요, 무상 옵션으로. 항상 이 자리였어요, 화장실 문 건너편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여기다가 문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대를 놓으면 이게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인가 그럴 텐데 아마 여기까지가 그냥 붙박이가 지나가고 안에는 마음대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보너스 공간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저희 브라스코에선 요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반장을 짭니다. 여기다가 아예 서랍은 조금 사치고, 왜냐면 서랍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만 올라가니까 수납 형태로 이 안에를 화장품 같은 거나 화장솜이나 물티슈를 다 놓고 끝까지 올라가면 답답하니 반장 형태. 근데 이 반장도 이 크기만큼 넓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얇게 하셔도 돼요. 얇게 하시고 요 정도까지만 나오고 이 위에다가 큰 거울. 그러면 사실 조명이 없어도 밝은 편이에요, 낮에. 그래서 물론 조명은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뭐 메이트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두 방 정도로 박아달라면 굉장히 밝아져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아예 드레스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장 코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 끄트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좌식을 하든 또는 입식으로 좀 더 수납을 보강을 하든 하셔가지고 이쪽 공간에 기가 막히게 반장 하나를 놓고 거울을 놓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여기 자료 사진으로 붙여드릴 건데 붙박이를 끝까지 가고 여기에다가 미니 책상처럼 이거를 디귿자로 이렇게 꾸미기에도 너무 예뻐요. 그럼 여기에 사모님도 사실은 뭐 재택근무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조그만 노트북 하나를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다도 또 작은 화장대 거울을 놓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보는 그런 멀티 맘스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도 그 알파룸을 팬트리화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2명 있을 경우에는 신랑분이 서재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예 서재화 시키는 공간도 나와요. 그것도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를 한번 붙여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좀 신랑만의 조용한 그런 그 컴퓨터 라운지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여닫이로 이렇게 길게 쭉 짜고, 스타일러장은 제발 좀 안방에 먼지가 발생하는 거에서 최대한 멀리 요 섹션에다가 스타일러장을 집어넣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나는 화장 안 한다, 나는 그냥 붙박이만 한다, 하지만 이 공간에 뭘 놓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전신 거울을 놓으셔도 되고, 또는 아마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저희한테 돈을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간이용 그런 행거를 세워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한 옷이 걸리는 붙박이 안에 적재하지 마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소위 개겨 놓는 그런 장소, 걸어 놓는 그런 장소로 행거를 이렇게 해도 기가 막히게 이게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흉하게 옷이 복도에서 지저분하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물건은 안 팔아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방은 요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은 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스탑. 자, 여러분, 창문이 큽니다. 창문이 크고 창문이 절대로 좁지 않아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유격은 항상 나와요. 단 얘가 크기 때문에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느낌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희 메타폴리스에서는 창문이 여기까지 간대. 그거는 구축이라서 그리고 주상복합이라서 그렇게 된 거고, 아파트에서는 요 정도 크기면 작은 게 아닙니다. 단 방이 크고
또 창문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염실장이 계셨더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반창일 경우에는 정말 취향대로 꾸미셔도 돼요. 이게 딸방이면 예쁜 커튼을 반창 커튼 또는 긴 커튼을 아마 하셨을 거고, 만약에 이게 서재로 쓰이거나 아니면 열이 많은 그런 남자 아이들,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블라인드를 한다, 서재라서 블라인드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창이 어떻게 보면 전체 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클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사실 저는 또는 염 실장님은 커튼을 추천할 거예요. 물론 이 방이 창고방이야. 우리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 우리는 딩크족이라서 옆에 있는 방은 서재, 이쪽 방은 그야말로 그냥 큰 애정이 많이 안 가고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창고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블라인드나 콤비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4인 가족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아이 2명 정도, 딸, 아들, 아들, 딸, 또는 아들, 아들, 뭐 딸, 딸, 쌍둥이, 또는 아이 3명인 경우도 많죠. 동탄에, 오산 동탄에.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큰 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가 로이창의 이중창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축처럼 어떤 바람이 들어오거나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추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문도 확실히 머리맡을 이쪽에다가 두면 그래도 싸늘하긴 싸늘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파라곤 계열이라든지 예미지 계열이라든지 우리 그린코어라든지 우리 뭐 동탄이나 오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좀 주상복합하고 비슷한 그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이렇게 큰 게 특징인데 다 커튼한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우리 염 실장님이 여기 우리 라운 프라이빗에서 오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커튼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한테는 또 제가 푸시를 해서 저희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은 또 최대한 커튼도 최대한 저렴하게 가는 게 좀 어떨까, 그러면서 좀 좋은 걸 하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제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튼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창 커튼에 의미가 없죠. 반창 커튼이야 여기까지만 가는데 이거는 뭐 밑에까지 내리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가구 얘기도 좀 하자면, 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25평형대보다 우리 84가 크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 길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작은 방을 붙박이를 짜는 순간에 헤드를 가진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루카 부장님, 저희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침대를 이 방향으로 할 거예요. 헤드를 이쪽으로 할 거예요. 창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가가 춥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것도 조명도 들어오고 USB도 꽂혀져 있어서 이런 침대를 이런 식으로 저희는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모델하우스에도 이렇게 돼 있던데요. 저는 학생일 경우에, 그러니까 책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반대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84 타입에서는 맨 끝방이 한 3,000 정도, 중간에 있는 방은 한 2,700 정도가 나오는데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3,000 언더예요. 그러면 침대라는 거 자체가 2m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없어도 기본 2m 정도가 나와요, 매트리스 크기가. 자, 여기에 침대를 옆으로 놨을 때 이 공간이 얼마 나올까요? 한 1m 정도가 한 90, 80cm가 나오겠죠. 헤드 있는 침대를 할 경우에는 한 70cm, 75cm가 나오겠죠. 자, 책상의 깊이가 얼마 듭니까, 여러분? 600은 돼요. 15cm, 20cm 남아있는 거에서 의자를 껴놓으면요, 진짜 홍진경 씨 빼고는 저희가 앉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점프를 해서 껴들어가야 돼요. 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전에 한 고객분이 하신 게, 매트리스 위에 그냥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지 않냐는데 이거 허리 다 망가집니다. 높이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운 프라이빗 뿐만 아니라 제발 좀 브라스코 채널에 들어오셔서 그냥 84 타입의 다른 집들의 작은 방 쪽만 다 한번 보시면 돼요. 저희 소비자 인터뷰 영상. 어떤 방도 거의 빠짐없이 붙박이 놓는 쪽에다가 침대를, 헤드를 이쪽으로 해서 놓는 그 방식밖에 안 됩니다. 이미
신축 같은 경우는 구축처럼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 거의 고시원 체제로 나왔다 보니까 어차피 이 공간이 붙박이 놓는 자리면 침대를 한쪽에 넓은 쪽에 치우치고 이 공간을 기역자로 수납 또는 책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쾌적하게 나오는 방법이고, 쾌적함을 떠나서 여기다가 책상을 못 놓으면 결국은 이 부분만 데드 스페이스 되는 거예요. 매트리스 끝난 부분. 왜냐면 여기다가 책상을 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입구에서 보면 여기는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책상을 여기까지 놓을 수가 없이 이 문 끄트머리에는 부분에다 놔야 되는데, 이쪽 공간이 한 2200, 300 정도가 나온다면 침대폭 1100을 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1200짜리 책상밖에 못 놓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책상이 커야 되거든요. 반면으로 저희는 상관없어요. 루카 부장님, 저희는 침대 옆에 이쪽에다가 놓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집들은 지금 저희 홈스타일링 반집들은 붙박이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안방까지. 붙박이를 할 경우에 붙박이 문 열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침대를 여기다가 놓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방의 유효 공간을 모두 다 쪼개가지고 어정쩡한 공간을 두세 개를 만드는 그런 결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방은 그게 침실 2가 됐든 침실 3가 됐든 변함없이 아이가 있고 그게 침대만 놓는 대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면, 또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미취아에 그냥 아직은 어려서 유치원 다니기 때문에 공부 안 해요. 그 친구들도 장난감 박스 놓기가 이 데드 스페이스가 굉장히 별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화면을 너무 위쪽으로 잡았네. 이렇게 잡을게요. 이 라인 자체는 등치 큰 공간을 때려받고 나머지 이 어정쩡한 공간에 최대한 얄쌍하게 어떤 책장 솔루션을 집어넣는 게, 제가 브라스코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양간 이쪽 동탄, 세교, 오산 쪽에 있는 우리 입주민들하고 내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교에 있는 아파트 소비자 영상만 보시더라도 어떤 위치가 제일 깔끔한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브라스코 채널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소비자 영상들 쭉 나와 있는 것, 타 아파트 분석 영상 보지 마시고 소비자 영상, 인터뷰 영상, 거기서 작은 방을 딱 모티브로 해서 보시면 이 방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옆방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옆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쪽에 붙박이를 했든 안 했든, 붙박이를 안 하셔도 침대를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침대 그냥 우리는 지금 붙박이를 안 놔도 된다, 남자들이다, 그러면 여기가 추우니까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세요. 붙여도 이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링도 나오겠죠. 침대를 이쪽으로 헤드를 붙이고 이쪽에서부터 아예 길게 책상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못 앉는다며 왜 여기까지 그럼 책상을 빼? 그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 우리 소비자분들이 앉지는 않아도 책상이 연장되면 뭐라고 물건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장으로 파생해도 되고, 근데 책장 요만한 거를 주문 제작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에어컨하고도 간섭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침대를 놓고 아예 이쪽 한쪽을 그냥 그나마 조금 긴 쪽인 이쪽, 그나마 긴 쪽인 이쪽에다가 책장 플러스 책상을 놓는 게 공간 가성비적으로 제일 좋고,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는 바람에 이쪽의 책상을 이 방향으로 얼굴이 바라봤을 때, 요 빨간 부분이 아이들 얼굴 방향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자 진입 반경이 가장 완벽하게 나옵니다. 제가 계속 여기다 지금 사진을 아마 여기다가 편집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타입, C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